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80문제 최종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60점 각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는 35문제 중에서 21문제 이상 맞히시고 실기는 45문제 중에서 27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5초 뒤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화면을 터치해서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표준교재 페이지 찾아서 오답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에게 나타나는 특성은 1. 편안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2. 잠을 자고 난 후 개운하다. 3. 식욕이 증가한다. 4. 기억력이 저하된다. 5. 대인 관계가 활발해진다. 정답은 4번 기억력이 저하된다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과 기억력 저하,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과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기혼 자녀와 동거하며 보살핌을 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 2. 부부 관계가 수직적 상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3.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고 있다. 4.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로 갈등이 증가한다. 5. 노인은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답은 3번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고 있다입니다. 노인 가족은 노부부끼리 살거나 노인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1. 수정 확대 가족이 늘고 있고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보살핌을 받는 형태입니다. 2. 부부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4.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됩니다. 동조성은 어렸을 때는 경제적 관계로 갈등이 증가해서 다투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서로 이해심이 증가하고 서로 친해지는 경향이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5. 노인은 손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은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특례 요양비가 지급된다. 2. 단기보호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포함된다. 3. 재가급여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는 투약, 관장 등을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공한다. 4.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5.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방문조사 결과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은 4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입니다. 신청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공단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보고 가시면 인정 신청,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그리고 의사 소견서 제출이 들어가고 등급 판정위원회가 개최된 후에 최종 등급 판정이 이뤄집니다. 1번.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특례 요양비가 아니고 요양병원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2.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너무 중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급여의 정의는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이자 혜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가지이고 재가급여는 6가지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요,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가 되겠습니다. 시설급여는 2가지이고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이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가지입니다. 특별 현금급여는 3가지이고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되겠습니다. 3. 재가급여 서비스 중 요양보호사는 투약, 관장 등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흡인 안 되고 관장, 도뇨 안 됩니다. 그리고 욕창 관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창 관리는 욕창 드레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약 안 되지만 경구약이나 외용약 파스 등은 가능합니다. 5.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문조사 결과서가 아니고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 기관에 제출해야겠습니다. 문제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1. 근로복지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민연금공단 4. 공무원연금공단 5. 고용보험공단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본인 부담금 납부를 합니다. 본인 부담금 납부는 가입자, 즉 수급권자가 되는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다시 말해서 재가센터나 요양원은 수급자에게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런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해서 공단 부담금을 당월 말에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재원 조달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다. 4. 방문 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한다. 정답은 3번 재원 조달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된다 입니다. 보험료는 60에서 65%, 국가 지원은 20%, 본인 일부 부담이 15에서 20%가 되겠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3.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을 조사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제공합니다. 너무 중요하게 짚고 가셔야 할 서류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말 그대로 등급을 인정해준 서류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 재가급여 등이 들어가겠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주 5회,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청, 괄호,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괄호, 등급 판정. 일지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는 신청, 방문조사,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최종 등급 판정 순서입니다. 문제 7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증 치매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보기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정답은 5번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증 치매 어르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지지원 등급이고,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도부터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방문 요양을 받을 수는 없지만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 야간 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등급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대상자로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입니다. 진상, 부인, 치치로 기억합니다. 1등급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치 이렇게 치매 환자로 구분을 하시고 점수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앞자리만이라도 외우시면 1등급이 가장 점수가 높습니다. 9, 7, 6, 5, 4 9, 7, 6, 5, 4로 쭉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5점 이상, 75점 이상, 60점 이상, 51점 이상, 45점 이상, 45점 미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단기보호 5. 주야간보호 정답은 4번 단기보호입니다. 대상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단기보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기보호 급여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합니다.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2017년도 이전에 신고를 한 기관에서는 월 15일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9번.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2. 사생활이 존중되고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4.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5.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2번 사생활이 존중되고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입니다. 문제 10번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 현금급여는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가족요양비 4. 특례요양비 5. 요양병원 간병비 정답은 3번 가족요양비입니다. 도서, 벽지 등 섬이겠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다시 말해서 재가센터나 요양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또는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다시 말해 방문요양과 비슷한 그만큼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대상자에게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공단에서 대상자 가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현금급여이고 현재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급여가 있다. 2.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4년이다. 4.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5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5.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정답은 2번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1. 보험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3.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4.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5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5.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유효기간 정리를 하고 가시면 생전 처음 등급을 받으시고 무조건 2년 뒤에 재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2년으로 보시면 되겠고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을 또 받았을 경우는 4년, 2, 3, 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6개월 범위에서 올리고 내리고 가감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12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행동변화 대처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업무 대행 3. 정서지원 서비스, 생활상담 4.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몸단장 5.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언어치료 정답은 3번 정서지원 서비스, 생활상담입니다. 1. 행동변화 대처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2. 일상업무 대행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4. 몸단장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5. 언어 치료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식사를 차려주었다. 2. 명절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3. 대상자의 애완견을 산책시켰다. 4. 대상자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 5.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정답은 4번 대상자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입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두 가지로 외출 시 동행은 같이 나가신 겁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나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시 부축도 포함이 됩니다. 일상 업무 대행은 혼자서 나가셔서 활동하신 상태이고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등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식사 안 되고, 명절 음식 안 되고, 애완견 산책 안 됩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도 집안 대청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대청소, 정원 잡초 뽑기나 거실 대형 유리 닦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소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의견이 상출될 시에는 가족의 의견에 따른다. 2.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등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예기치 못한 사고는 요양보호사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4. 대상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인지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등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1.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3. 예기치 못한 사고는 예를 들어 낙상이나 목욕물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소속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4.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5. 인지능력이 없는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옹호자,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돕는다. 2. 관찰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3. 동기 유발자, 호흡곤란, 피부 발진이 생기는지 살펴본다. 4.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변화 상태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5. 말법과 상담자,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정답은 4번 정보 전달자이고 대상자의 신체 심리적 변화 상태를 의료진에게 전달한다입니다. 1. 숙련된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2.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동기 유발자입니다. 3. 호흡곤란, 피부 발진이 생기는지 살펴보는 것은 관찰자이고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약을 잘 드셨는지, 질병의 증상 변화 등을 확인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5.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고 지지하는 역할은 옹호자입니다. 문제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을 숙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에서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 높이기 위한 직무 훈련을 실시하면 케어하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추가 내용을 살펴보시면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 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제공합니다. 노인의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게 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노인 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신체적 학대, 대화를 하지 않는다. 2. 방임,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3. 유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4. 정서적 학대,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5. 경제적 학대,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 정답은 2번 방임이고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가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유기라고 생각하셨다면 방임과 유기를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 방임의 정의를 보시면 일단 방은 놓을 방입니다. 그래서 손을 뗐다.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해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돌게 된 것입니다. 의식주,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 그래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임으로 가시면 되겠고, 유기 같은 경우는 버렸다는 의미가 좀 크면은 유기로 가시면 됩니다. 1번에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정서적 학대이고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 것은 방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노인이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자기 방임이고 5. 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방임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뺏거나 부동산을 갈취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등등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구분하셔야겠죠. 문제 18번.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다가 허리를 다쳐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때 발생하는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퇴직하면 받을 수 없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해고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5.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정답은 5번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입니다. 1. 보험급여는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에서 5년간 유효합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개금 부과가 면제돼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까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포옹하며 껴안는다. 2. 신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농담을 한다. 4.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5.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다. 정답은 3번 음란한 농담을 한다입니다. 성희롱은 총 3가지입니다.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3가지이고 대상자,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눈으로 봤다면 시각적 성희롱, 귀로 들었다면 언어적, 몸이 닿았다면 육체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4번에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 것은 시각적이고 5번에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것도 피해자 입장에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시각적 성희롱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나 가족과 금전적 거래를 한다. 2. 대상자의 복지용구를 저렴하게 구매해준다. 3.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한다. 4.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5.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긴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들어가지 말고 메모를 남긴다입니다. 1.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는 안 됩니다. 2. 복지용구, 휠체어나 지팡이 등을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 행위 안 됩니다. 3.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4.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옳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지키지 못한 직업적 태도는 대상자 딸, 엄마 요양보호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대상자, 점심밥 차려주고 잠깐만 나갔다 온다 했는데 나간 지 1시간이 됐는데 안 오네. 1.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3. 요양보호 업무 중 근무지를 비우지 않는다. 4.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성실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한다. 정답은 3번. 요양보호 업무 중 근무지를 비우지 않는다를 지키지 못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보다 낮에 가려움이 더 심하다. 2.
2, 3주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3.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4. 의류 침구류는 세탁 후 바로 사용한다. 5. 약은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정답은 5번 약은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입니다. 5문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 린단요션 크로타마톤 크림을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바르고 씻어냅니다.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바르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크로타마톤 크림이 유락신 크림이라고 하는데 목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얼굴은 바를 수가 없습니다. 신경 독성이 있기 때문인데 보통 성인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리나 얼굴에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머리 속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나 얼굴이나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하시고 그런 곳에서도 바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크림 말고 다른 크림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 안에서 최적의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원벌레들이 가장 활동적인 밤에 더 가렵습니다. 야간에 가려움증이 있고 2. 2, 3주 지났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치료를 하셔야겠고 감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4. 의류 침구류는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23번 노인이 약물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1. 혈액순환 증가 2.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 3.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 심장의 수축력 증가 정답은 2번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입니다.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돼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겠습니다. 24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은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함,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 위천공, 위협착, 위출혈 1. 위암 2. 위염 3. 위궤양 4. 식도암 5. 대장암 정답은 3번 위궤양입니다. 구분을 하시면 1번의 위암은 서서히 진행돼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출혈, 토혈, 혈변이 나타날 수 있겠고 위염은 식사 후 3, 4시간이 지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명치 부위의 통증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얕고 잦은 호흡을 시킨다. 2. 실내 습도를 높게 한다. 3. 흡연자는 금연하게 한다. 4. 차가운 음료를 제공한다. 5. 기침을 참게 하여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정답은 3번 흡연자는 금연하게 한다입니다. 만성 기관지염이고 증상은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과 호흡곤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가래의 특성을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흰색이나 회색 또는 점액성의 끈끈한 화농성의 누런 가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1번의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끈적한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습기가 너무 많은 기후에 노출되면 기관지가 자극될 수 있습니다.
4. 지나치게 뜨겁고 차가운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삼가시고. 5.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를 피해서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6번.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은 1. 폐렴 2. 폐암 3. 천식 4. 폐결핵 5. 만성기관지염. 정답은 1번의 폐렴입니다. 폐렴의 중요 단어 키워드는 산소입니다. 일단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하고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치료가 들어갑니다. 산소 공급, 체위 변경, 상체를 좀 세워주시고 기침 및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자기 이전에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7번. 동맥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은 1. 빈혈 2. 폐결핵 3. 심부전 4. 동맥경화증 5. 고혈압. 정답은 4번 동맥경화증입니다. 네. 28번. 심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많이 마신다 2. 고염 시기를 한다 3. 고콜레스테롤을 섭취한다 4. 계단 오르기, 빨리 걷기 운동을 한다 5.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한다. 정답은 5번 음식을 소량씩 나누어 섭취한다입니다. 염분 제한, 수분 제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사가 옳은 방법입니다. 심부전의 정의는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혈액에는 영양소와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앉은 자세 반좌의 호흡을 하게 됩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상체를 세우고 호흡을 하시는 거고,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의식 혼돈과 현기증,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무리가 가면 폐까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침과 객담, 가래가 나타날 수 있겠고,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심박출량 감소에 따른 신장 혈류량 부족으로 의존성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존성 부종은 중력 의존성 부종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누워 있으시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부으시는 거고, 저녁에는 다리가 붓는 부종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문제 29번.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을 조절한다 2. 자외선을 차단한다 3. 비타민C를 섭취한다 4.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5.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다. 정답은 4번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골다공증의 원인 자체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하기 때문입니다. 1.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2.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3. 음식 약물로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5.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카페인이 있는 음료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번.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점차 약해진다.
1. 좁은 시야. 2. 동공의 백색 혼탁. 3.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4. 통증 없이 흐린 시력. 5. 불빛 주위의 무지개가 보임. 정답은 1번 좁은 시야입니다.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은 뇌에 있는 12개의 신경 중에서 눈으로 연결된 신경입니다. 시력이 점차 약해져서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은 녹내장입니다. 구분을 좀 하시도록 암기를 합니다. 녹각백수라고 기억을 하시고, 녹내장은 각막에 문제가 생기고 백내장은 수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안질환입니다. 각막은 검은 자를 덮고 있는 막이고 수정체 같은 경우는 동공 뒤쪽에 볼록 렌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체 같은 경우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수정체가 탁해지기 때문에 빛을 모아주지 못해서 빛이 반사되고 눈이 부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머지 보기가 다 백내장의 증상이었고 2번 동공의 백색 혼탁 3.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4. 통증 없이 흐린 시력 5.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는 증상은 눈이 부시는 백내장의 증상입니다. 네. 31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뇌하수체가 커진다. 2.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난다. 3.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좋아진다. 5.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3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한다입니다. 일단 내분비계는 호르몬을 분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뇌하수체나 부신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고 당대사, 갑상선, 에스트로겐 분비는 감소를 합니다. 뇌하수체는 쉽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뇌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갑상선과 부신인데 부신 같은 경우는 신장, 콩팥 옆에 붙어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고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신 저하증이 오면은 갑상선 저하처럼 좀 피곤하고 나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인슐린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가 됩니다. 5. 갑상선 크기도 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가 됩니다. 네. 문제 32번 노인의 영양 상태 관찰 중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체중 증가 2. 연하곤란 3. 규칙적인 식사 4. 비타민 복용 5. 인지능력 상승 정답은 2번 연하곤란입니다. 삼킴 자해가 있으시면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양 부족의 원인은 약물 사용으로 입맛이 떨어질 수 있겠고 근만성 질환, 우울증이 있으면 식욕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장애나 오심은 메스꺼운 증상이고 연하곤란으로 인해서 영양 부족이 올 수 있겠습니다. 결과 영양 부족 지표는 배변 양상 변화로 변비나 설사가 있을 수 있겠고 피로, 인지수준 변화, 상처 회복 지연,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33번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 중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책 읽기 2. 전시회 가기 3. 외식 나들이 4. 성당 가기 5. 악기 연주 정답은 2번 전시회 가기입니다.
사교 오락 활동은 추가로 영화, 연극, 음악회 등이 있고 1번에 자기개발 활동에 포함되는 책 읽기, 독서교실,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창작 활동 등이 있습니다. 3번에 가족 중심 활동으로는 가족 소풍이나 외식이 있고 추가로 소일 활동 같은 경우는 텃밭 야채 가꾸기나 상추 심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 등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겠습니다. 문제 3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2.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3. 등록 후에는 내용을 변경, 철회할 수 없다. 4.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 연동된다. 5.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1.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면 4가지는 중단이 됩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는 중단되지만 중단되지 않는 4가지는 통영물산으로 기억합니다. 통증 완화제, 진통제, 영양분, 수액, 물공급, 산소 공급이 되겠습니다. 산소 공급 같은 경우는 코에 캐뉼라를 꽂아서 단순하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인공호흡기와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3. 등록 후에도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모든 의료기관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에게 의향을 미리 알려두어야겠습니다. 5.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누구나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3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임종 적응 단계는 지쳤어. 지금껏 살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자식들도 다 결혼시켰고 많은 것을 해서 괜찮아.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5번 수용입니다. 일단 임종적응 5단계는 부분타 우수입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단계이고 마지막 5번째 단계인 수용에서는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양치질을 거부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하게 거부하면 그냥 둔다. 2. 입안을 물로 헹궈준다. 3.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 4. 간식을 주지 않는다. 5.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로 시도한다. 정답은 2번 입안을 물로 헹궈준다입니다. 37번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관장을 해준다. 2. 변비약을 구입하여 제공한다. 3.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 4. 의료 행위에 해당되므로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5.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정답은 5번 복부를 배꼽 주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 한다입니다.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의료 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료진과 상의한다입니다. 38번 요실금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비를 예방한다. 3. 체중을 늘린다. 4. 기저귀를 사용한다. 5. 돈요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정답은 2번 변비를 예방한다입니다. 1.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체중을 늘리면 비만은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므로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3.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요실금일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 돈요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는 대상자는 전립선 비대증 대상자이고 돈요관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으셔야 합니다. 39번 침실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욕창이 생기기 가장 쉬운 경우는 1. 장기간 침상 배변을 하고 있다. 2.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3.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 4.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5.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닦고 완전히 말린다. 정답은 1번 장기간 침상 배변을 하고 있다입니다. 욕창이 생기기 가장 쉬운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고 간이변기, 침상용 변기를 하고 계시면 오염물이나 소변이 새서 습기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욕창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압력과 습기가 되겠습니다. 40번 발음이 어눌해진 대상자가 연하 곤란 시 음식물로 인해 올 수 있는 합병증은 1. 폐렴 2. 폐결핵 3. 위궤양 4. 대장암 5. 파킨슨병 정답은 1번 폐렴입니다. 연하곤란은 삼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공기의 통로인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 기도 내로 넘어가서 기관지에 폐나 염증을 유발합니다. 식도로 잘 넘어가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기시면 꿀꺽 식도로 잘 넘어가기 때문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41번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 중에 자주 깨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제공한다. 2. 규칙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한다. 3.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 5. 늦게까지 TV를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다입니다. 42번 여름철 폭염 시 대상자가 외출 후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1. 낮잠을 자게 한다. 2. 따뜻한 물로 목욕시킨다. 3.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하게 한다. 4.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 5.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어준다. 정답은 4번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43번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좋아하는 TV를 틀어준다. 2. 한 가지 음식만 제공한다. 3. 간식을 자주 제공한다. 4. 먹고 싶어하는 시간에 밥을 먹게 한다. 5. 식사 전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신다. 정답은 5번. 식사 전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게 식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44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뒤로 젖힌다. 2. 식사 전에 오렌지 주스로 목을 축이게 한다. 3. 식사 도중 대화하면서 수시로 살핀다. 4. 입안에 음식물이 반쯤 남으면 더 넣어준다. 5.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정답은 5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입니다. 1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해서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식사 도중 질문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면서 식도가 아닌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완전히 삼켰는지 해서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주시는 것이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5번.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주머니는 매번 소독하여 사용한다. 2. 영양액은 1분에 100ml 이상 주입한다. 3. 영양액을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운다. 4.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 아래에 건다. 5. 대상자가 앉지 못하면 왼쪽으로 눕힌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을 체온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데운다입니다. 1.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습니다. 4. 영양액 주머니는 중력에 의해서 위장으로 잘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5. 대상자가 앉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그 이유는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잘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46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잘못 꺼낸 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2.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물약을 따른다. 3. 개수가 많은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투약한다. 4. 색이 혼탁한 약물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 섞는다. 5. 병뚜껑을 닫기 전에 손으로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정답은 2번.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물약을 따른다입니다. 탁자에 두고 하시면 많이 따라지기 때문입니다. 1. 잘못 꺼낸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3. 개수가 많은 알약은 가루로 마음대로 만들지 마시고 두세 번 나누어서 투약합니다. 4. 약을 따르기 전에 흔들어 섞는 이유는 농도를 맞추기 위함이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5. 병뚜껑을 닫기 전에 손으로 닦으면 세균이 더 묻을 수 있겠습니다. 입구를 깨끗이 닦는 건 맞지만 손으로 닦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47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멸균 솜으로 눈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각막에 직접 점안한다. 3. 위 눈꺼풀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상부 결막낭 중앙에 투여한다. 4. 점적 후 비루간을 가볍게 눌러준다. 5. 눈 주위에 흘러내리는 안약은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4번 점적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입니다. 비루관은 코로 연결된 관이고 콧잔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1. 멸균 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눈이 이렇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셔야겠습니다. 아니면은 눈이 양쪽으로 마주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2.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각막에 점안하면 눈을 찌를 위험이 있습니다. 각막은 검은자를 덮고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아래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눈 아랫덩이에 멸균 솜을 갖다 대고 천장을 보게 합니다. 중앙이나 바깥쪽에 하부 결막낭에 안약을 투여합니다. 안쪽의 내측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눈물이 나면은 눈물이 펑펑펑 나면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안에 코 사이로 들어가서 콧물이 아주 물처럼 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눈물 샘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코로 눈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하지 마시고 중앙이나 바깥쪽으로 점안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바깥쪽입니다. 3. 아랫 눈꺼풀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하부 결막낭 중앙에 투여합니다. 5. 눈 주위에 흘러내리는 안약은 멸균 솜으로 닦아주셔야겠습니다. 48번 귀약을 투여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아픈 귀가 위쪽으로 오게 한다. 2.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3. 정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4. 귀 입구를 15에서 20분 동안 눌러준다. 5. 작은 솜을 하루 종일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아픈 귀가 위쪽으로 오게 한다입니다. 2. 귓바퀴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3. 측면을 따라 약물을 점적하시고 4.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게 합니다. 5.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정도 동안 끼워 넣었다가 제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49번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어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다. 2.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에 물을 채운다. 3.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변기를 대준다. 4.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5.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4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입니다. 끝에 오게 한다고 하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는 간이 변기, 다시 말해 침상 변기를 사용합니다. 침상 변기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회음부 앞에 휴지를 대줄 수도 있겠습니다. 3.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주게 한 후 둔부를 들게 합니다. 만약에 협조할 수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힌 후 변기를 대주면 되겠습니다. 5.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회원부는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닦으셔야겠습니다. 그 이유가 요도, 질, 항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번 젖은 기저귀를 장시간 사용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1. 건선 2. 대상포진 3. 피부 발적 4. 건조증 5. 아토피 피부염. 정답은 3번 피부 발적이 되겠습니다. 51번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 세정제를 묻혀 뜨거운 물로 의치를 닦는다. 2. 의치를 표백제에 소독하여 건조시킨다. 3. 분실 염려가 있는 대상자는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4. 의치 삽입 전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헹군다. 5. 인지저하 대상자는 의치를 착용한 채 칫솔질한다. 정답은 4번 의치 삽입 전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헹군다입니다. 1. 의치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의치를 닦습니다. 뜨거운 물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 의치를 표백제에 소독하지 않습니다.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의치 세정제나 물에 담아 보관을 합니다. 3.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합니다. 그 이유는 잇몸 압박 자극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5. 인지저하 대상자는 의치를 잘못해서 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분 의치겠죠? 그래서 인지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5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머리를 낮추고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한다. 3. 면도 전 차가운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4. 입 주위에서 코 밑 순서로 면도한다. 5. 주름진 피부는 면도날을 밀착시켜 면도한다. 정답은 2번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면도한다입니다. 1. 침대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힙니다. 3.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4.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면도를 진행합니다. 5.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면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53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조 턱 높이를 목욕의자보다 높게 한다. 2. 심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씻는다. 3. 마비된 곳 겨드랑이를 잡아준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한다. 5. 마비된 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 순으로 옮긴다. 정답은 3번 마비된 곳 겨드랑이를 잡아준다입니다. 1. 낙상 예방을 위해서 욕조 턱 높이와 욕자주 높이는 같도록 맞추어 앉게 합니다. 2. 심장에서 먼 곳 말초인 발부터 씻습니다.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아냅니다. 4. 욕조에 있는 시간을 5분 정도로 하고 총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목욕을 끝냅니다. 5.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앉게 합니다. 54번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입니다. 옷 갈아입히기 원칙 3원칙을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마, 벗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옷을 입힐 때는 항상 마비된 쪽부터 입히고 옷을 벗길 때는 항상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납니다. 항상 처음은 팔로 시작했다가 항상 마지막에 끝날 때 순서도 팔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액은 건강한 팔에 맞습니다. 문제 적용을 하시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라운드 티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입히는 거기 때문에 입마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고 마비된 왼팔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은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기 때문에 순서 마지막은 반대팔인 건강한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원칙, 수액은 항상 건강한 팔이 맞기 때문에 왼팔, 머리, 수액병이 들어가고 마지막 오른팔입니다. 이유는 건강한 쪽에 수액을 맞기 때문에 수액병과 건강한 쪽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3원칙 기억하시고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침대 위에서 이동 시 대상자를 끌어당기거나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지 않고 조금씩 놔두어 이동하는 경우 이유는 1. 관절 구축 예방 2. 욕창 예방 3. 낙상 예방 4. 근육 수축 예방 5. 호흡곤란 예방 정답은 2번 욕창 예방입니다. 끌어당기게 되면 마찰력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6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나 다 라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다, 가, 라, 나입니다. 체위 변경 순서 문제는 준비, 지지, 이동, 정리를 기억합니다. 다가 1번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가 준비이고 가가 2번 베개를 머리 쪽으로 치워 옮기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라가 3번 침사 양편에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를 하고 옮기는 이동이 들어갑니다. 지지와 이동이 들어가고 라가 4번 침대 커버와 옷을 펴주는 정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57번 그림과 같이 사지마비인 대상자를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는 1. 어깨뼈 2. 엉덩뼈 3. 척추뼈 4. 발꿈치뼈 5. 넙다리뼈 정답은 5번 넙다리 허벅지뼈가 되겠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힐 때 먼저 지지를 합니다. 한쪽 팔은 대상자의 몸 밑을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어깨 밑을 받쳐주시고 다른 손은 대상자의 가슴 위에 올려진 손을 지지를 합니다. 이동을 하실 때는 어깨 밑에 위치한 그 손바닥으로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일으켜 앉힙니다. 먼저 옆으로 돌려 눕힌 후 앉히는 방법이 넙다리뼈 골반 쪽이나 허리, 척추, 추간판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8번 오랜 시간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으로 올바른 자세는 1.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엎드린 자세 2.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옆으로 누운 자세 3. 관장할 때 엎드린 자세 4.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반앉은 자세 5.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바로 누운 자세
정답은 4번. 숨차거나 대상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얼굴을 씻을 때는 반앉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상체를 45도 정도 세운 자세이고 발끝을 살짝 올려주면 덜 미끄러지고 편안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1.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는 앙와 위입니다. 2.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는 엎드린 보기입니다. 3. 관장할 때는 옆으로 누운 측 위입니다. 5. 식사 시나 비위관 영양을 할 때는 반좌위가 되겠습니다. 59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입니다. 탈 때는 뒤로 들어갔다가 돌리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가나다라 마이고 그림 문제입니다. 정답은 라이고 건강한 왼쪽에 갖다 두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갖다 대시고 잠금 장치를 합니다. 대상자가 휠체어를 잡게 하고 엉덩이를 드는 것까지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지를 합니다. 뒤에서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고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쪽에 다리에 힘을 주어서 건강 손을 짚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의자에 앉히는 것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61번. 감염 예방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 형태의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씻는다. 3.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구어낸다. 4. 손바닥과 손등만 깨끗이 문질러 씻는다. 5. 손을 씻은 후 자연건조로 물기를 말린다. 정답은 3번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구어낸다입니다. 1. 바 형태의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2. 흐르는 물로 씻으셔야겠고 4. 손바닥과 손등만 문지르지 않습니다. 손 씻기 6단계는 바등깍과 엄톱을 기억합니다. 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시고 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가, 손깍지를 끼고 문지르시고 가,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릅니다. 엄지손톱을 돌리면서 문질러 주시고 토, 반대편 손바닥에 손톱을 놓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5. 손을 씻은 후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드라이 해줍니다. 2번. 휠체어가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 먼저 점검해야 하는 곳은 1. 앞바퀴 2. 받침쇠 3. 발받침대 4. 타이어 공기 앞 5. 바퀴 손잡이 정답은 4번 타이어 공기 앞이 되겠습니다. 뒷바퀴 공기압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공기압이 정상이라면 잠금장치 볼트도 확인하시는 것이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 점검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뒷바퀴 공기압은 엄지로 눌렀을 때 0.5cm가 들어가는 정도가 최적의 공기압이 되겠습니다. 6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자세 변환용 쿠션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1. 커버 분리가 안 된다. 2. 마찰로 인해 변색이 쉽게 된다. 3. 내부 충전재가 딱딱하고 표면이 미끄럽다. 4.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 5. 누웠을 때 등 아래에 쉽게 깔 수 있다. 정답은 4번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입니다. 1.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 소독이 가능해야겠고 2. 변색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내부 충전재가 딱딱하지 않아야 하고 너무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5. 누웠을 때 등 아래 쉽게 깔 수 있는 것은 자세 변환용 시트가 되겠습니다. 6. 4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1.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2. 실내가 컴컴하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간다. 3. 계단을 타고 연기가 올라가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속히 대피한다. 4.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코로 숨을 쉰다. 5. 방을 빠져나간 다음에 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2번 실내가 컴컴하면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간다입니다.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을 바꾸지 않습니다. 1.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불이 왼쪽에 났는데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면은 바람이 불면서 내가 나를 덮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쪽에서 기다리셔야겠습니다. 3. 계단을 타고 연기가 올라가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실 수 없습니다. 계단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출 수 있겠죠. 4. 코와 입을 감싸서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둘 다 감싸야겠고요. 5.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6. 5번 다음 중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고기를 60도씨로 요리했다. 2.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었다. 3. 생육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적당량만 조리한다. 5.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고기를 60도씨로 조리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를 75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을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셔야겠습니다. 66번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시즌 식기는 행주로 닦아 엎어놓는다. 3. 소독제 원액을 배수구에 부어 악취를 없앤다. 4. 싱크대 곰팡이는 주방용 세정제로 닦는다. 5. 기름기가 많이 묻은 밀폐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닦는다. 정답은 5번 기름기가 많이 묻은 밀폐 용기는 녹차 티백이나 쌀뜨물에 닦는다입니다. 냄새가 날 경우에도 녹차 티백을 2개 정도 넣고 뜨거운 물을 하루 정도 두었다 닦으시면 됩니다. 1. 기름기가 없는 유리컵, 수저, 밥 국그릇, 반찬 그릇, 프라이팬 순서로 설거지합니다. 2.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자연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둡니다. 3. 배수구는 소다와 식초를 배수구에 부어 악취를 없앨 수 있고 4. 싱크대 곰팡이는 희석한 알코올로 닦습니다. 67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현관이나 계단의 문턱을 낮춘다. 2. 문고리는 동그란 손잡이로 설치한다. 3. 가구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 4.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거실 바닥에 둔다. 5. 안전 손잡이는 마비가 있는 쪽으로 설치한다.
정답은 3번 가구 모서리에 덧대기를 한다입니다. 1. 현관이나 게닥의 문턱을 낮추는 것보다 경사로를 설치를 하고 휠체어가 다니기 쉽게 입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문고리는 동그란 것보다는 막대형 문고리가 열고 닫기 편하겠습니다. 4. 자주 사용하는 물품, 요양보호에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에 두셔야지 거실 바닥에 두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겠습니다. 5. 안전 손잡이는 마비가 없는 건강한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68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대화 중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에 소고기 묵국이 나왔는데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안 했어요. 요양보호사의 대답은 1. 식사를 안 하시면 어르신만 손해예요. 2.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드셔야죠. 3. 점심때까지 배고파도 참으셔야겠네요. 4. 식사를 안 하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5. 소고기 묵국 좋아하시는데 식사를 안 하시니 걱정이 돼요. 정답은 5번 소고기 묵국 좋아하는데 식사를 안 하시니 걱정이 돼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I 메시지이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주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에 제가 라는 말을 넣어 보셔가지고 말이 되는 문장이 더 확률적 높은데 4번처럼 식사를 안 하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가 오답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비난 없이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소고기 묵국을 좋아하시는데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69번 침해 대상자가 몸에 난 점을 보고 벌레가 나를 문다하며 소란을 피운다.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어디 벌레가 있어요? 2. 잘 보세요. 점이잖아요. 3. 벌레는 저도 있어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4. 점이 벌레처럼 보여서 무서우셨어요? 5. 어르신 스스로 잡아보세요. 정답은 4번 점이 벌레처럼 보여서 무서우셨어요 입니다. 공감적 반응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0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으로 대화해야 하는 대상자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1. 진압력 장애 2. 주의력 결핍 장애 3. 판단력 장애 4. 이해력 장애 5. 시각 장애 정답은 2번 주의력 결핍 장애 되겠습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고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발생하는 장애로 알고 있지만 성인에게도 나타나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AD, HD라고 하는데 AD가 주의력이 결핍이 된 상태이고 HD가 과잉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잉 행동은 조금 사라지는 반면에 주의력 결핍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회사를 많이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하면 그만두고 이렇게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주의력 결핍 대상자에게 중요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71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랜만에 입맛이 좋아 보였다. 2. 얼마 전부터 식사량이 꽤 늘었다.
3. 평소보다 낮잠을 많이 잤다. 4. 오후 3시에 간식으로 나온 수박을 안 드셨다. 5. 며칠 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정답은 4번 오후 3시에 간식으로 나온 수박을 안 드셨다입니다.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됐습니다. 주관적으로 내 생각을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자, 파란색이 다 오답이고요. 1번에 오랜만에 안 됩니다. 입맛이 좋아 보였다도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는 아침에 국 4분의 1을 드셨는데 오늘 4월 2일 아침에는 국밥을 남김없이 다 드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X, 꽤 늘었다 X, 평소보다 X, 많이 잤다 X. 예를 들어 낮잠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안 깨고 주무셨다가 기록적으로 객관적이겠네요. 5번에 며칠 만에 X, 좋아 보인다 X.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도 내 생각이기 때문에 기록하실 때 헷갈리시면 웃으시면서 따옴표를 넣으시면서 대상자가 한 말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손주가 내일 온다고 해서 기다려지네. 따옴표를 넣어서 대화를 그대로 넣고 말씀하셨다라고 넣으시면 객관적인 기록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기록하는 거 좀 어려워들 하시죠? 네. 72번 치매대 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넓은 접시를 활용하여 덜 흘리게 한다. 2.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 턱받이를 해준다. 3.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한다. 4. 식사 시간과 장소를 자주 바꿔준다. 5. 식사 전 음식의 온도를 대상자가 확인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한다입니다. 부분 의치겠죠. 그래서 의치가 느슨한 경우는 기도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 국그릇을 사용해서 덜 흘리게 해주시고 2.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4.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서 식사를 하시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가 혼란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 식사 전 음식의 온도는 요양보호사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물도 미리 따라주시고 생선 가시도 미리 제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먹기 전에 강제로 빼앗는다. 2.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3.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5. 먹어보도록 하여 음식이 아님을 알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입니다. 어르신 좋아하는 곶감 드릴까요? 라고 하시면서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고 할 때 대처할 수도 있겠고 손에 위험한 칼을 들고 계시거나 할 때도 인지가 떨어지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간식을 내보내시면서 서로 교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좀 센스가 있으시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74번 치매 대상자가 한밤중에 창밖을 보며 저기 누가 있어 라고 소리칠 때 대처 방법은 1.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본다. 2. 아무도 없어요 라며 불을 꺼준다. 3. 방문을 닫아주고 혼자 있게 한다. 4. 진정제를 먹여 안정시킨다. 5. 불을 켜주고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불을 켜주고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치매 대상자가 한밤중에 창밖을 보며 저기 누가 왔어 라고 소리를 쳐주셨습니다. 야간 선망 증상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서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환각 증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지금은 환시가 나타나서 눈에 없는 누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처럼 아무도 없어요 라고 대상자를 부정하시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앞에 누가 없지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이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불을 켜주시면서 좀 따뜻하게 음료수를 마시고 이해한될 수 있게 해주시면 진정이 되겠습니다. 75번 치매는 없으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의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내용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인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1. 당기기역 2. 진압력 3. 판단력 4. 집중력 5. 의사표현 정답은 1번 단기 기억력입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 인지 훈련 프로그램은 4가지이고 뇌건강 일기 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4가지가 있고 지금 같은 예시에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단기 기억력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이죠. 진압력을 물어볼 때는 지금은 며칠입니까?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은 몇 월 며칠 오전 몇 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76번 임종 과정 동안 나타나는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순환이 빨라진다. 2. 호흡이 규칙적이다. 3.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4. 수분 섭취와 소변량이 많아진다. 5. 식은땀을 흘리며 맥박이 강해진다. 정답은 3번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입니다.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머리를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혈액순환이 느려지죠. 말초인 손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고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4.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도 감소되므로 자연히 소변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변줄 삽입을 위해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겠고 5. 식은땀을 흘리고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77번 임종 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은 1. 시각 2. 청각 3. 후각 4. 미각 5. 촉각 정답은 2번 청각입니다.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요양보를 제공하셔야겠습니다. 사망하시고도 4시간까지도 청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대상자는 다 듣고 계실 겁니다. 78번 대상자가 급하게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기침과 괴로운 표정으로 숨이 막힌다고 호소하였다. 이물질이 눈으로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인공호흡을 한다. 2. 등을 세게 두드려준다. 3. 큰 기침을 하여서 뱉어내게 한다. 4.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5.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게 한다입니다. 문제에서 이물질이 눈으로 보일 때이기 때문에 이물이 육안으로 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해서 이물을 뱉어냅니다. 목구멍이 보이지 않다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큰 기침을 하게 하시고 대상자의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 복부의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리는 것을 반복하는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질식이 있을 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79번 대상자가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2. 팔, 다리를 꽉 잡고 발작을 멈추게 한다. 3. 똑바로 눕혀 머리가 바닥에 직접 닿게 한다. 4. 침으로 숨쉬기 힘든 경우 손수건을 입에 넣어준다. 5. 5분 이상 발작이 계속되면 인공호흡을 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입니다. 2.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3.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주시고 4. 입에 손수건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이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5분 이상 발작이 계속되거나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할 경우에는 119를 신고하시고 보고를 하셔야겠습니다. 80번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아래로 내려 기도를 개방한다. 2. 이마 쪽 손에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 코를 막는다. 3. 빠르고 세게 호흡을 불어넣는다. 4.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다. 5. 10초에 걸쳐 서서히 호흡량을 불어넣는다. 정답은 2번 이마 쪽 손에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대상자 코를 막는다입니다. 1. 이마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합니다. 3. 빠르고 세게 호흡을 불어넣으면 과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공기가 폐가 아닌 위로 들어가서 위팽창 위험이 있어서 역류가 되거나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으시면 되겠고 5번 1초에 한 번씩 숨을 2번 크게 후후 불어넣으시면 되겠고 인공호흡을 위해서 10초 이상을 또 초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구독, 설정, 좋아요 꾹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영상 업데이트 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